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찾았을 때 나무와 숲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숲 해설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숲 해설가나 숲 지도사와 같은 산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충북숲 해설가 협회입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숲 해설가 협회 이상태 시민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산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충북숲 해설가 협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협회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협회는 2002년도에 처음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충청북도에 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오던 중에 네. 2012년도에 산림청에서 충북 숲해설가 협회를 충청북도 지역의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숲해설가 협회를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비영리 단체로 설립했다고 하니까 어느새 20년 역사가 쌓인 셈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충북 숲해설가 협회의 대표적 성과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2003년도부터 양성 교육을 시작을 했고 네. 본격적으로 산림청에서 등록된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2년도부터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계속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금년에 40기 우리가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40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 기수별로 30명 내지 40명 정도 교육생을 배출을 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1000명 이상 우리 숲해설가 협회를 숲해설가를 우리 협회에서 지금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생태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협회로서는 큰 인적 자원이고 네. 큰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협회 대표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임 소감이나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숲해설가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 협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비대면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협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운영을 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저는 이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협회를 우리 회원들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어떤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실을 다져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협회 회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네.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재교육 프로그램이죠. 양성 교육이 끝난 숲해설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도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협회가 환경 교육이나 어떤 생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네. 그런 어떤 환경 교육 기관이나 단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대하거나 협력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대외적인 사업들도 좀 많이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숲 해설가 하면 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을 안내해주고 또 숲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전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숲 해설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산림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숲해설가들이
산림교육 전문가로 이제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네. 다양한 숲이 있는 네.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생태 숲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숲에 대한 우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좀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숲을 안내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가까이 있는 공원이나 이런 주변에 어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쉬운 그런 어떤 곳에서도 다양한 이런 어떤 숲해설가들이 활동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충북 지역의 숲해설가가 1000여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좀 갖춰야 할까요? 우선 우리 협회가 양성기관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떤 기관입니다. 그 소정의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험도 치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숲해설가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네. 숲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어떤 자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생태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함양하고 해 나가려면 숲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교육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숲을 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숲해설가들이 좀 앞서서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숲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숲해설가 전문과정 교육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산림청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네. 이렇게 정해가지고 산림 교육 분야, 산림 생태 분야,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죠. 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본인이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총 140시간을 이렇게 이수하도록 산림청에서 규정으로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해진 틀 속에서 수업을 이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숲해설가들이 현재 이제 배치되어 있는 기관에 가서 실제 현장 실습을 또 30시간을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숲해설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소정의 시험 절차를 거쳐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네. 돼야만 합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산림청에서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문 과정을 거쳐서 숲해설가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숲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 또 숲해설가마다 특화된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숲해설과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정한 구분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숲해설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숲 교육 지도사가 있습니다. 유아 숲 교육 지도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숲길 등산 지도사라고 해서 네. 요거는 이제 등산을 위주로 하는 물론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네. 산을 직접 오르면서 그런 어떤 숲길 체험하는 그런 지도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산림 치유 지도사가 있습니다. 요즘 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야 중에서도 우리 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해설가는 네. 숲해설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숲해설가가 상당히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그런 어떤 지식과 이런 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숲해설가 협회 입장에서도 다양한 어떤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특화된 전문화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육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 과정을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제 전문 학습 동아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곤충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 또 생태 공예, 자연물을 이용해서 네. 생태 공예를 하는 어떤 동아리, 또 자연에서 하는 다양한 숲놀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 그 다음에 우드버닝이라고 해서 요즘은 나무 판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다양한 그림이나 글씨나 이렇게 새기는 우드버닝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동아리.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숲에 가면 이제 밧줄 같은 네. 거를 많이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밧줄을 이용한 그런 어떤 놀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전문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네. 운영을 해서 그 파트별로 분야별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식이든 이런 분야의 좀 전문가를 좀 필요로 한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전문화해서 네. 이렇게 특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색다른 분야가 참 많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 숲 해설가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숲 해설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숲 해설가 양성 과정을 이수를 했지만 이수한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좀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좀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확대하고 좀 강화시켜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좀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나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문 과정. 네. 조금 더 세분화된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듣는다든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협회나 이런 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차피 숲해설가라는 어떤 자격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자격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숲해설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좀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어떻게 보면 재교육, 보수교육 같은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좋겠다. 만약에 산림청에서 그걸 전체를 다 커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별로 재교육하고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선정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산림청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숲 해설가라는 직업의 역할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숲 해설가 협회 이상태 신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숲 해설가 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듯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에 숲 해설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비대면 진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대면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숲해설 현장에서 실제 최근에 들어서 온라인 밴드를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온라인 밴드 진행을 하는 지금 경우에도 실제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한 90% 이상 만족한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들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이나 청각 말고 또 후각이나 촉각 같은 다양한 감각도 중요하잖아요. 네, 비대면으로만 숲 해설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밴드를 이용한다든가 동영상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숲 해설을 직접 진행을 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좀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숲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숲이 도심보다는 산소의 어떤 농도 함유량도 훨씬 높아요. 한 3% 정도가 높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피톤치드라든지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숲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거리두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협회에서도 고성능 그 송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송수신기를 통해서 숲해설 양성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면 좀 멀리 이렇게 거리두기를 2m 이상씩 떨어져서 하더라도 이런 충분히 수신이 가능한 어떤 그런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한다면 훨씬 더 숲해설이 안정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을 즐기기 참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산림욕을 하기에는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은지 또 산림욕을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숲에 가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사실은 좋습니다. 가능하고요. 산림욕이라는 어떤 부분도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산림을 찾고 산림욕을 하는 어떤 그 시간을 좀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름이나 이런 기간에는 가능하면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 일찍 한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에는 4시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그 사이 시간에 이용하시면 되겠고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 11시 이후부터 2시 그 정도 사이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간도
숲에서 보내는 머무르는 시간도 30분에서 2시간 이렇게 그 사이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옷을 좀 면 소재의 옷으로 네. 좀 가볍게 입고 이렇게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시에 살면서는 막상 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표님이 좀 추천해 줄 만한 숲이나 혹은 자연 공간이라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좋은 공간은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제일 가까운 숲이나 네. 제일 가까운 공원, 그런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가장 완벽한 어떤 원시적인 어떤 숲이나 이런 산림을 찾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숲이나 공원을 찾아서 거기에서 도 충분히 이런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퀘렌시아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페인어로 피난처나 안식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까운 어떤 꼭 굳이 멀리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자기만의 장소를 찾아서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만의 어떤 여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낸다면 충분히 멀리 있는 숲을 찾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어떤 나무, 돌 하나, 이런 어떤 풀 하나라도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유심히 좀 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면 생태 감수성도 길러지고 얼마든지 멀리 있는 숲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이에서 만족감을 찾아라 라고 혹시 말씀해 주셨네요. 그 위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멀리 여기 미동산이나 이런 산림공원이나 이런 데 산으로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에 숲을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숲과 함께 보내는 이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퇴직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퇴직하면 좀 그동안의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인 어떤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신적인 어려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요즘 새로운 어떤 그 산림 치유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쪽을 공부해 보면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도 치유를 받고 앞으로 어떤 좀 좋은 어떤 분야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겠다고 추천을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임 산림청장을 했던 신은섭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 산림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숲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숲 해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숲 해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림 치유에 대한 공부도 또 하게 돼가지고 작년에는 치유사 자격증도 제가 취득을 하고 네. 이렇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네, 현재 숲해설가협회 일과 함께 또 생태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숲과 생태환경 역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요.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나요? 사실 좀 생태환경운동가라는 표현은 사실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하면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에서 네. 우리 상당구에 있는 가덕면 내암리에
조그마한 어떤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고 퇴직 이후에 가서 좀 조용히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그곳이 우리 청주시의 젖줄인 무심천 발원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마침 이제 산림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지역을 무심천 발원지 주변 이 산림과 이 좋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뜻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몇몇 그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조그마한 환경 정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작년에는 무심천 발원지 내 앞일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이라고 해서 시민 단체를 하나 조직을 해서 환경 보호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나무 심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환경 정화하고 나무 이름표 달기 이런 어떤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숲해설가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숲해설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기존의 회원들을 재교육시켜 나가는, 보수교육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외적인 어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도 연계해서 보람 있는 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나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어떤 그런 숲환경 교육, 숲해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지금 인성아 숲에서 놀자,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인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네. 조금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질 좋은 어떤 숲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코로나 시대에 저는 숲이 희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을 줄인다든지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지킨다든지 해서 숲을 많이 찾아주시면 이 코로나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로깅이라는 게 스웨덴어로 이삭을 주우면서 조깅을 하는, 이게 합성어로 된 건데,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쓰담 줍기라고 해서, 쓰담 걷기라고 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쓰레기를 줍고 담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부분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환경이나 이런 자연이, 네. 얼마든지 잘 보존되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좀 보람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노력들이 되지 않겠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들이 기후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큰 목적이라고 해서 크게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하게 하다 보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부분을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고 환경적으로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숲해설가협회 이상태 신임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숲에는 일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고 일생을 살아갈 철학의 밑거름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숲과 사람을 이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충북숲해설가협회 회원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